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엄청난 음봉으로 1월 달에 마지막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서 가격 조정을 심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1월 26일 날 코스닥이 최고점 1007포인트를 찍고서 이후부터는 지지하는 라인이 없이 그냥 쭉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평선, 22평선 다 하방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60봉선까지 와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살짝 올려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딱 요때의 위치죠. 이렇게 작년 말에 지지해줬던 이런 라인, 그리고 이런 라인과 이제 맞부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죠. 다시 뚫고 올리면서 쭉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21선에서 지지하고서 올라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이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미 이제 요봉에서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위험 신호가 한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위험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21선 이탈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역대급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이 조정은 다음 주에 만약에 61선은 제가 봤을 땐 61선 정도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에 지금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은 불가피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됐고, 또한 요게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명절 전후로 해서는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어서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오늘 61선을 지지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3.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11일에 최고점 이렇게 3266포인트를 찍고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이제 떨어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저점이 이제 요날에 만들었던 1월 수요일에 저가했던 2961포인트 이런 부분을 오늘 살짝 지지하고서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체감상으로는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형주 위주로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손실률이 그게 좀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서 손실폭은 코스닥보다는 덜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저점이었던 이런 부분을 다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깊게 조정받으면 이제 2800포인트 이런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2800포인트 부분까지도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 라인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좀 해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 당연히 장중에 하는 단타를 제외하고는 이제 스윙이라든지 오버나잇 종가 베팅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하면 위험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도박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도 만약에 이어서 조정을 받는다면 더 큰 하락을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지수가 회복을 해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이 전저점이었던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은 하루 정도 더 살펴서 추가적인 양봉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걸 깨트리고 내려왔고 다음 주에도 음봉이 나온다면은 당분간은 뭔가 신규로 매수를 한다든지 종가 베팅 스윙은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해도 개별 호재나
개별 종목 강세로 인해서 지수와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몇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요즘에 올리는 영상이 계속 네 번째 키워드인 음봉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세보다는 하락장이 맞다 보니까 제가 또 종목을 선정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한번 이제 매매 관점으로 하는 내용보다도 떨어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안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니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를 좀 많이 취하셔갖고 그런 부분들 좀 규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시고 또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저도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락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에서 하한가 근처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종목들 총 9종목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금우, 석유, 우선주 요것만 빼고 나머지 8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 이쪽에다가 이제 모아놨습니다. 네, 다음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고 3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로써 3거래일이 지났는데 자, 이거 일단 요 신규 상장주니까 기업 종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6월에 설립이 됐고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19년 6월에 장항산업단지의 제2공장을 완공했고 FDA로부터 무결점 등급으로 패스하였으며 이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소재 공장으로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첫 번째 FDA 승인 사례라고 합니다. 12월 기준 매출 구성은 화장품 소재, 계면활성제, 산업용 소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2007년부터 19년까지 약 매출액이 109억에서 443억 원으로 내외 수준 성장세를 했고 수체력은 300만 불에서 2,900만 불 9개회가 넘는 수준의 성장.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1년 말까지 추가로 200억을 투자해서 기존 안산공장의 생산시설을 완전히 장안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앞으로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주주 지분율도 이렇게 59%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장일부터 계속해서 개인만 사고 있고요. 당연히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죠. 확 줄었죠. 오늘같이 급락을 한 경우에서도 그렇게 많이 판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가격대가 워낙에 얇다 보니까 호가 단위가 지금 보시면은 호가 물량이 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서 그렇지 물량이 뭐 대량으로 나와서 쏟아져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 게 아니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동시에 떨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물론 이제 전형적으로 상장한 첫날부터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물론 시장이 계속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더 물량을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첫날에 있었던 요 상한가 중심 가격인 약 한 27,000원 부분에서 종가가 마감된 걸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지켜줬다라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거 깨트리고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저점과 오늘의 저가였던 25,500원 또는 상장 첫날 가격 시가였던 2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요. 그렇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회사가 공장도 신설하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 차단제가 글로벌 탑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이 가격이 과연 이 업체에서 정할 수 있는 고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뭐 지금 상장한 지 3거래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 캔들이 없죠. 그래서 일봉만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이제 분봉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날짜에서도 어떻습니까? 시계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장 막판에 던졌어요. 이렇게. 만약에 상따 하신 분들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거의 이렇게 보면은 16%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를 버티셨을 분이 계셨을까요? 아마 계속 가지고 계실 것도 같은데, 이거 갑자기 떨어져갖고 또 그렇게 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개파락 시작해갖고 큰 힘도 못 쓰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확 줄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확 줄고서 워낙에 호가 단위가 얇고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없죠. 이거를 지금 1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가 사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 보이신 호가창도 보시면 매물이 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 없었어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격 폭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왔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 준다면 저는 한번 매수의 구간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에서 이상 현상은 지금 기타 법인에서는 이틀 동안 사고 있어요. 이 기타 법인이 아무래도 대주주 쪽이나 그런 관련 사람들이 좀 사고 있는 거 아닐까, 혹은 다른 제3자의 세력일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선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봤을 때 다음 주에 과연 이렇게까지 한 번 더 내려와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시고서 만약에 바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일단은 본전가 오지 않더라도 10%가 됐든, 이게 물량이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렇게 약간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가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가격대를 주면은 제가 봤을 때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도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고, 오늘 같은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이 팔지 않았다는 거.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그쵸?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매동이 수급이 이렇게 많이 이탈한 건 아닙니다. 단지 호가가 얇아서 가격 낙폭이 커서 손실률이 좀 커졌을 뿐인데, 과연 다음 주에 행보가 어떻게 될지 조금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한번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별다른 뉴스도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장 관련된 이슈들만 좀 나왔고요. 다음은 플레이위드. 네, 플레이위드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하고 공급을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으로는 그 IP 게임으로 이제 로한을 가지고서 로한 모바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는 게임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매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데보다도 좀 더 사람들도 근접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현금 배당했던 것도 결정을 했고요. 전년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속 흑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현금 배당 공시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쵸?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23%가 줄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보시면 훨씬 더 많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136억 원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익 부분 실적 개선도 되고 있고 계속 2년 연속 흑자도 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오늘은 최근에 그 급락은 아무래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날부터 1월 22일부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더니 지속적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도 고가는 18.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17%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등락폭이 약 35%의 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죠. 오늘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5% 정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고 기타 법인에서도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또 개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이렇게 일봉상의 추세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추세를 그어봤을 때 고점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하방 추세였죠. 하방 추세였지만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방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어때요? 장기 평선을 회복해주는, 그러면서 돈이 들어왔죠. 물론 오늘 그만큼 그 이상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요 캔들이 좀 문제가 돼요. 만약에라도 다음 주에 이 120일 이평선, 요 까만 선 있죠? 요 까만 선 120일 이평선을 뚫고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돼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121선 위로 5일선 올라왔고 11선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면요 21선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지금 밑에 61선도 올라오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121선 부근으로 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오늘 너무 급하게 오늘 내려와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한번 지지해 주지 않을까. 물론 여길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점이 8010원, 네, 8010원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와 주었고 그것이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손실폭으로 좀 많이 크게 분위기가 전환된 모습입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번 1월달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줬던 모습이에요. 상승 추세가 한번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상승 국면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겠지만 우상향을 했을 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플랫 위드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방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월봉에서는 뭐 엄두도 못 내겠네요. 월봉은 뭐 여기서부터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가격대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7,980원이네요. 19년 7월 달에 시가가 요 캔들의 시작가가 7,980원. 자, 보시면 작년에는 여기를 깨트렸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3월까지는 떨어졌고 장기 이제 120봉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했죠. 그런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요때 가격대 기준으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런 흐름. 그래서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주봉, 일봉, 월봉 똑같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었던 추세가 지금 1월 달에 꺾여서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 추세를 과연 유지를 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 위도는. 오늘 장중이 어떻습니까?
별다른 거래 없이 그냥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상승을 하고 있다가 피봇 2차 저항에서 슈팅이 한번 나와주더니 그대로 내리꽂은 모습입니다. 워낙에 이제 아무래도 호가 단위가 50원씩 바뀌는 만원 초반대 부분이라서 한 호가당 거의 0.5%씩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 손실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 이런 데서 오늘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 하락폭이 너무 커서 많이 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음 주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음 주에 과연 다음 주에 이제 요 21선이 올라왔을 때 그 21선을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은 12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해 줄지 아니면 또 그걸 뚫고 더 내려오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지지를 삼게 될 것이냐 그걸 보고서 한번 판단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수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를 매수하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요 120편 이평선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한번 만원 딱 부분이죠. 요 만원 부분에서 한번 잡아볼 만도 하고요. 뭐 기준을 당연히 손절 기준을 잡아야겠죠. 뭐 122평선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든지 아니면 22평선을 지지를 못한다면 손절한다든지 아니면 60평선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잡고서 진입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2평선은 지지해주지 않을까, 요 만원 윗단으로는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플레이위드 재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재무 차트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19년 2분기까지는 굉장히 적었다가 어떻습니까? 19년 3분기부터 갑자기 확 늘기 시작했죠. 아마 이때부터 그 로안 모바일이 출시되면서부터 매출이 급등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좀 줄었네요. 처음에 런칭할 때만 해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좀 줄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은 증가하고 부채율은 점점점 더 줄였어요. 그래서 유보율은 이제 3분기 9월 기준으로 봤을 때가 648%, 부채율은 작년 3분기 9월 기준으로 봤을 때가 226%예요. 부채율은 어떻게 보면 2019년 2분기 때 2000%에서 많이 줄였네요. 부채가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 부채들을 많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위드까지 살펴봤습니다.